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부자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외면받고 있거든요. 미국인들은 왜 더 비싼 한국 배터리를 고집할까요? 2026년 현재 벤츠와 BMW 같은 명품 자동차 회사들은 벌써 3년치 배터리를 한국에 맡겨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막아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중국 배터리로는 만들 수 없는 차가 있었던 겁니다. 값싼 철과 비싼 기술 사이에 숨겨진 진짜 격차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배터리가 같지는 않아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국의 CATL과 BYD가 밀고 있는 LFP 배터리, 다른 하나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잘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LFP는 쉽게 말해 철로 만들어요. 철은 싸고 구하기도 쉽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문제는 무겁다는 거예요. 같은 크기라도 에너지를 적게 담을 수밖에 없어서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반면 삼원계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비싼 재료를 씁니다. 대신 가볍고 에너지를 훨씬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같은 무게로 더 멀리 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고속도로에서 시원하게 장거리를 뛰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은 아무리 연구해도 니켈처럼 가벼워지지 않거든요.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 기호 있잖아요. 그게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CATL이 밤을 새워 연구해도 LFP가 갑자기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 LFP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아닐까? 사실 정반대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더 어려운 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삼원계 배터리는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는 많이 담기는데 자칫하면 불이 나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아왔어요. 수율이라고 하죠. 만든 제품 중에 불량 없이 쓸 수 있는 비율. 이걸 90% 넘게 유지하는 건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반면 LFP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철을 쓰니까 안정적이고 폭발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고 삼성 SDI와 SK온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이에요. 중국이 삼원계를 만들려고 하면 기술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안전성과 수율을 동시에 잡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쉬운 걸 잘하는 쪽과 어려운 걸 잘하는 쪽, 누가 더 넓은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배터리에는 화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양도 중요해요. 이걸 폼팩터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건전지 모양이에요. 테슬라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파우치형은 납작한 주머니처럼 생겼고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각형은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이에요. 한국 배터리 3사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통형을 원하면 원통형을, 파우치를 원하면 파우치를 납품해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죠. 차 설계에 맞춰서 배터리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CATL이나 BYD는 대부분 각형에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형이 만들기 쉽고 원가도 낮거든요. 하지만 모든 차가 각형에 맞는 건 아닙니다. 스포츠카처럼 낮고 날렵한 차에는 파우치가 어울리고 테슬라처럼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원통형이 필요해요.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부터 지까지 다 해주는 파트너와 한 가지만 잘하는 파트너.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불안이 있죠. 바로 화재입니다. 뉴스에서 전기차가 불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화재 사고가 난 전기차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배터리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대 초반에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었습니다. 수조 원의 비용을 물어내야 했죠. 하지만 그 뼈아픈 경험이 약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안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셀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시스템, 열이 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 화재가 번지지 않게 막는 구조.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중국은 이제야 그 성장통을 겪기 시작했어요. CATL의 NCM 배터리에서 화재 이슈가 터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죠. 값싼 LFP로 안전하다고 홍보했는데 정작 고급 삼원계에 도전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안전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 수업료를 이미 냈고 중국은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배터리 산업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가 새 차를 만들려면 최소 3년 전에 배터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인증받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028년, 2029년에 팔릴 전기차의 배터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한국 기업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GM, 혼다, 현대차와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 SDI는 BMW, 리비안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SK온은 포드,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상당수의 한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중국은요?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관세 장벽도 높고 이제는 아예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문은 거의 닫혔습니다. 물량으로는 세계 1위지만 정작 돈이 되는 시장에는 발을 못 딛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전기차를 사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중국 시장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요. 2천만 원대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런 차에는 값싼 LFP 배터리가 딱 맞죠. CATL과 BYD가 자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평균 소득이 중국의 여러 배나 높아요. 미국인들은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달리는 차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시원하게 밟을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조건을 맞추려면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규제가 엄격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습니다. 벤츠나 BMW를 사는 사람들이 저가형 배터리를 원할까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성능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결국 배터리의 운명은 누가 차를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이 있는 시장,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는 시장. 그곳에서 한국 배터리가 선택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가 필요한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아시나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백업용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는 로봇, 가정에서 도와주는 로봇. 전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2026년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건 바로 이 미래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과 드론용 배터리를, 삼성 SDI는 데이터 센터용 초고출력 배터리를, SK온은 물류 로봇용 배터리를 선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걸 고체로 바꾸면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에요. 중국이 LFP로 물량 싸움을 하는 동안 한국은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서 AI와 로봇의 시대. 그 시대에도 심장을 누가 만드느냐가 승부를 가를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중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건 사실입니다. CATL 하나만 해도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이 강한 곳은 자국 시장과 저가형 배터리예요. 정작 돈이 되는 프리미엄 시장, 기술이 필요한 첨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재가 도움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제재가 없었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화학의 법칙은 바뀌지 않고 기술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으니까요. 물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3원계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더 오래가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그 싸움에서 한 발 앞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겠죠. 오늘 영상이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선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